집합하겠습니다. 먼저 살짝 처음에 이제 고등수학과 좀 처음 하는데 보면 제일 처음에 집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명제 나옵니다. 명제 나오는데 이렇게 봅시다. 집합이란 거는 보통 이렇게 봐요.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분류하는 법을 배운다. 분류하는 법, 구분하는 법을 배운다. 이러고 명제 그러면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하는 법. 그러니까 수학적 표현법,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구분법.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죠? 뭐 누가 구별할 줄 모르고 누가 표현할 줄 모르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그죠?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단원에서도 쓸 수 있게 좀 명확하게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집합은 예전에 중학교 때도 살짝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 의미상으로. 자,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일단 집합이란 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 그랬죠, 그죠? 집합은 어떤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집합이라 그래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A한테 물어도 또는 B한테 물어도 이제 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게. 그 이제 주관적인 게 아닌 거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걸 이제 집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집합을 구성하는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원소 이렇게 불러요.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그래서 뭐 간단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4, 5. 그 먼저 이제 뭐 집합의 표현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을.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집합의 표현 방법 그런데 뭐 원소 나열법 그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런 괄호 안에 그죠? 이렇게 요 하나하나의 원소를 이렇게 다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다 적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다 적는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제시법 하는 게 있어요. 중간에 조건 제시법은 여기 보면 이제 조건 제시법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일단 원소로 쓰일 변수를 하나 적고, 그러니까 x가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x는 그죠? 위에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하인 자연수.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최대한 간결하게 적는 건데 알아보기 남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굳이 이거 부동 안 쓰고 x는 5 이하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으로 이 안에 있는 이 집합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조건 제시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소는 바로 요 부분이 돼요. 요 바의 왼쪽. 참고로 요게 꼭 x일 필요는 없습니다. x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이쪽이 x 더하기 y여도 되고요, 그죠? 뭐 x 제곱이어도 되고 이쪽은 아무거나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이제 처음 보면 여기 무조건 x만 온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막대바의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이 하나의 원소를 뜻해요. 하나의 원소. 그리고 여기 조건에 맞게 옆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 뭐 x에 대한 조건도 적어주고 그죠? y에 대한 조건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원소 나열법이고 그죠? 원소를 다 적는 거 조건 제시법이고 그 다음에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그림으로도 많이 표현해요. A라는 집합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집합하고 같이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뭐 이렇게 다른 집합하고 같이 이렇게 표현할 때 B라는 집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A에도 포함되고 그죠? B에도 포함되는 거 뭐 그런 느낌 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으로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벤의 다이어그램 자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그러니까 벤이라는 수학자가 이제 쓴 거죠. 이렇게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 형태대로 이제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수학 그러니까 집합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 너무 보기 좋거든요. 편하고 구별하기 좋고 그래서 이제 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앞에서 이제 빠뜨린 게 원소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A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 그러거든요. 자 여기서 이 원소는 A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할 때 이렇게 이제 삼지창, 삼지창부로 얘기하는데 이런 기호 씁니다. 이런 기호.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2라는 원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 요쪽이 원소를 뜻해요. 원소를. 요거 이제 집합을 뜻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지창이 있으면 요쪽은 원소를 뜻하고 요쪽은 이제 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함된다. 이 원소가 이 집합 안에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안 들어있으면 6 이런 거는 A 집합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런 거 다 이제 지금 배우는 게 표현 기호입니다. 요런 거 알아야지 이제 요렇게 표현할 거다. 요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집합이 그죠? 유한 집합하고 무한 집합. 당연히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처럼 원소가 5개인 집합 또는 무한 집합 그러면 그죠? 자연수인 집합 그죠? 조건 제시법으로 그렇게 하면 자연수는 뭐 끝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무한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 그런 게 있어요. 그 공집합은 말 그대로 공입니다. 공. 그러니까 집합인데 원소가 0이다 이 뜻이에요. 원소가 한 개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기호도 썼어요. 그러니까 집합 기호인데 그죠? 원소 나열법 또는 뭐 조건 제시법 집합 기호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요거 이제 공집합 쓰는데 요즘은 이 기호가 이제 거의 안 쓰이고 요즘은 요 기호가 쓰입니다. 요게 이제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은 보통 이렇게 옆에 중괄호 표시를 다 하거든요. 근데 요 공집합만은 중괄호 표시가 없습니다. 요거 자체로 집합이에요. 그래서 요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집합기호 안에 쓰면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어떤 새로운 집합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공집합이란 것 자체도 원소로 이제 취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래 돼서 이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게 얘는 이 자체로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입니다. 이 뜻. 아무것도 없는 집합, 공집합.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집합의 개수 표현할 때 요렇게 써요. 자, 여기서 뭐 A라는 집합이 요렇게 1, 2, 3, 4, 5 있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의 넘버, 개수는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n. 요거 이제 개수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쟤는 5개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이제 공집합 같은 거 이래 되죠. 공집합에 아니죠. 여기 이제 개수 물을 때는 그냥 가로입니다. 자, 공집합의 개수는 그렇죠. 당연히 0입니다. 이렇게. 근데 위에서 설명했던 거 요러고 있죠. 요거. 자, 이 집합의 개수는 그죠? 이 공집합이라는 원소 1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집합 표현할 때 묶어서 표현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합 안에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 뒤에 나오지 싶은데, 자, 요거는 원소가 요거랑 이렇게 두 개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묶음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자체가 한 개의 원소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집합에는 1이라는 원소는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1, 2라는 원소, 묶여진 이런 원소 하나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그래서 안에 거 묶을 때는 요런 이제 중괄호 표시 요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로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서 이제 헷갈릴 소지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한 묶음이다라는 거. 요 정도 일단은 이해하고 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개념 설명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또 이제 또 다른 거 알아보고 또 그렇게 할게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집합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 선택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자, 이거는 주관적이죠. 이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죠?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집합 아닙니다. 주관적인 거. 두 번째,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자, 이거는 이제 명확합니다. B형인 학생들.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집합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자, 이런 건 아닙니다. 불명확하죠.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얘는 이제 4, 5, 6, 7, 8, 9 이렇게 딱 정해지죠, 그죠? 정해집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요것도 되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 그러면 A 그러면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그죠?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그러면 뭐 이래 적으면 됩니다. 5, 10, 15, 20, 25, 30.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요런 원소를 가진다. 옳지 않은 것은 4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맞죠? 아닌 게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는 A 집합의 원소다. 맞습니다. 원소, 삼지창. 3번 12는 A 집합의 원소다. 10이 아니죠. 요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18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맞고요. 30은 A 집합의 원소다. 이것도 맞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편하게 보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래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용어 설명입니다. 원소 나열법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자, 이 조건 제시법은 어렵게 생각 안 하면 돼요. 꼭 이렇게 이쁘게 안 적어도 되고 알아볼 수 있게 적으면 됩니다. 1, 2, 50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 이게 10의 약수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적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딱히 적기는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 6, 9, 12 요거 3의 배수네요. 그죠? 3의 배수. x는 3의 양의 배수. 양의 배수. 음수 아니니까 양의 배수 이렇게 적은 겁니다. 굳이 이런 걸 예를 들자면 다르게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x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x는 3k 그 다음에 k는 자연수 그죠? k는 자연수. 그럼 1 집어넣으면 x는 3 2 집어넣으면 x는 6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이 뭐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생각해야 되는가 이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그럼 2부터
4보다 작으니까 12까지 짝수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2부터 12까지.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그러니까 1. 얘는 이제 3으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1인 거 됩니다. 그 다음에 뭐 4, 7, 10. 자, 얘는 이제 무한히. 그러니까 원소가 무한하니까 뒤에 점점점점 적어준 겁니다. 점점점점. 이렇게요. 무한집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표현하는 법 배웁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의 원소는 0, 1, 2라고 합니다. 0, 1, 2. 자, 그 다음에 이제 B 봅시다.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B라는 집합은 원소가 X 플러스 Y가 원소예요. 그랬죠? 요 막대바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전체가 원소인 거예요. 이게 원소입니다. 원소. 그 다음에 그럼 x, y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자, x는 a의 원소이고 y도 a의 원소다. y도 a의 원소다. 그러니까 x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얘는 0이나 1, 2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y도 0이나 1, 2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표로 만든 겁니다. x도 0, 1, 2 될 수 있고 y도 0, 1, 2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를 이렇게 더해서 이제 요거 원소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 1이 더하면 0, 0 더하면 0이고, 그죠? 0, 1 더하면 1이고, 0, 2 더하면 2.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적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에서 이제 잠시 빠뜨렸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살짝 빠뜨렸는데, 집합의 특징인데, 집합은 아무리 중복되더라도, 그죠? 아무리 중복되더라도 단 한 번만 씁니다. 이렇게. 한 번만 써요. 한 번만. 집합은. 이래 여러 개 있다고 따로 이래 몇 개다 이렇게 안 씁니다. 집합은. 요거 이제 좀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거. 집합의 특이점입니다. 약간 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일반적인 더하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집합에서는 원소를 쓸 때 같은 거가 아무리 많아도 단 한 개만 적어준다. 요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0, 1이 두 개도 있지만, 두 개나 있지만, 이제 1 하나만 적어주고, 자, 2 적어주고, 3, 4, 요렇게 적어줍니다. 예. 요거 빠뜨렸네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앞에 이제 설명 보면,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뭐, 잘은 안 보이네요. 여기 찾아보면 있을 건데 제가 그냥 설명하다 잠시 빠뜨렸어요. 이게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 개 있더라도 집합은 한 번만 적어준다. 그 다음에 옆에 봅시다. 옆에 이제 C라는 집합은 XY를 곱한 거래요. 곱한 걸 하나의 원소로 가진다. 근데 또 이 X도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다. 그래서 보기 좋게 물론 그냥 바로 해도 되지만 보기 좋게 이렇게 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곱한 거죠. 각각. 그죠? 곱하면 뭐 0하고 곱하면 다 0이니까 자, 0 있고요. 그 다음에 1 있고 그 다음에 2 있고 그죠? 그 다음에 4 요래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4 요렇게 원소를 가진다 요래 됩니다. 쉽죠? 그죠? 앞장은 이게 아까도 살짝 얘기했는데 이게 중학교 때 중1에 원래 이 정도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집합인 것은 무한집합은 이제 원소가 셀 수 없이 무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n이 1, 2, 3, 4니까 여기 들어가면 그죠? 딱 4개 되죠. 아니고 2번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는 없습니다. 그죠?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는 없죠. 그죠? 한 자리가 9가 최고인데 이거보다 큰 홀수는 없죠. 이런 경우는 이제 공집합인 거예요. 공집합.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의 기하분수. 기하분수는 그거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건데 이게 1과 2 사이의 기하분수는 여기 이제 살짝 보여줄게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1과 2 사이의 분수입니다. 1과 2 사이에.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뭐 4분의 5, 4분의 7도 되죠. 일단. 그죠? 뭐 요렇게 규칙으로 써도 되지만 여기 이제 중간에 뭐 4분의 7 이런 것도 당연히 기하분수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뭐 100 몇 분의 뭐 200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요 사이의 기하분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무한입니다. 자, 4번에 세 자리 자연수는 당연히 이제 100부터 999니까 그죠? 이건 이제 900개 딱 있죠. 유한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유리수는, 이게 0보다 작은 유리수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우리 그거 부등식 배웠으니까 2, 1 하면 이게 여기 있죠. 1에서 2까지죠. 1에서 2까지. 자, 요 사이가 다 만족하는데 유리수 그랬으니까 1과 2 사이의 유리수의 개수는 무한하죠. 무수히 많죠. 그죠? 1과 2 사이에. 얘도 이제 무한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 자, 봅시다. A 집합은 0을 원소로 가집니다. 0을 원소로 가져요. 그래서 A 집합의 개수는 0이 아니라 1개입니다. 1개. 그러니까 0, 요거 1개 있습니다. 원소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인데 공집합도 어떤 원소로 가지는 거고 3도 원소로 가지는 거예요. 자, 그 요 집합의 개수는 자, 이 공집합하고 3하고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3번. 자, 봅시다. 0, 1, 2. 자, 얘는 원소가 3개입니다. 그래서 요 n 하면 요게 3이 되는 거예요. 3. 얘는 3이고 얘는 1, 2니까 두 개죠. 그죠? 그래서 3 빼기 2는 1. 자, 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3. 원소 3인데 개수로 물었죠. 그죠? 그래서 얘도 1개입니다. 얘도 5. 개수 1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크다가 아니죠. 이거 같다죠. 그죠? 개수니까 이게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개수 1. 개수 1. 그럼 1과 1은 당연히 같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 자, 집합 있고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이에요. 1. 원소 1개. 그 다음에 자, 얘는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은 유일하게 집합 중에서 그죠? 유일하게 자, 이런 기호를 안 가지는 거예요. 집합은 다 이렇게 바깥에 이제 중괄로 써갖고 집합 표시하는데 공집합만큼은 안 써도 그 자체로 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0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공집합이라는 그 자체가 한 개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위에도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요것도 한 개로 취급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공집합이라는 원소 한 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는 집합이에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자, 그거의 개수니까 이제 한 개가 요래됩니다. 그 다음 0, 1 원소 두 개죠. 그래서 두 개. 그래서 1, 0, 1, 2 그죠? 3이 아니라 그죠? 4 되는 거죠. 4. 그래서 이거 이제 틀렸습니다.